안녕하세요. 한교돈이다. 한량입니다. 자, 10월 1일부터 수급자분들의 하반기 확인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자, 어떤 것을 조사하고 확인하는지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혹시 뭐 전기를 얼만큼 쓰는지, 카드 내역도 보는지 이런 것까지 뭐 조사하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카드 내역이나 전기 사용량 이런 거는 조사하지 않습니다. 자, 10월부터 연말까지 10월 1일부터요. 수급자 하반기 정기 확인 조사 맞습니다. 매년 하는 거예요. 1년에 두 번. 상반기 뭐 4월부터 하반기는 10월부터. 많은 유튜브에서 전기나 가스 사용량으로 실거주 여부도 확인한다는데 사실인가요? 이런 걸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뭐 전기요금, 가스요금 정보, 뭐 한전이라든지 가스회사 이런 데서 정보를 제공받는다라는 근거가 없어요. 다만 실거주는 뭐 꼭 확인조사 때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상시로 확인을 하죠. 그러니까 실거주 여부는 확인을 하는데 전기, 가스요금 사용량을 가지고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패턴도 보나요? 이것도 확인하지 않고요. 전수조사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확인하는지 한번 살펴주십시오.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리했듯이 전기나든지 뭐 가스를 얼마나 쓰는지 이런 거는 조사하지 않고요. 실거주는 상시로 확인하고요. 임대차 계약서도 있고 월세도 주거급여를 납부하고 있는지 주거급여 받은 대로 쓰고 있는지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돈을 어디다 썼는지를 확인하진 않아요. 통장 잔고는 봅니다. 통장 잔액이 있어요. 근데 작년에 1,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보니까 한 2천만 원으로 갑자기 늘었어요. 그러면은 잔액이 왜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 번에 많이 늘었다. 그렇다면 입금 내역을 한번 찾아봐야겠다라고 담당자가 판단을 하면 그때 입출금 내역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 전에는 통장 잔고만을 확인하기 때문에 입출금 내역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근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025년 9월 26일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이고요.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한 정기 확인조사. 항상 확인을 합니다. 여기 근거도 있습니다. 확인조사라고 해서 1년에 1회 이상이니까 2회를 하고 수급자 가구나 부양의무자 가구 양쪽을 전부 다 조사를 하고요. 꼭 수급자뿐만이 아니라 기초연금 받는 분, 장애인 연금 받는 분, 뭐 장애 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 부담 경과, 뭐 한부모 차상위 계층 확인, 뭐 의료급여, 초중고 교육비 여기서 총 13가지에 대해서 확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나는 수급자가 아니라도 기초연금 받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확인을 하는 건데 정기 확인 조사에서는 어떤 걸 보느냐? 141개의 금융기관, 그래서 금융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거,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이런 것들의 정보는 당연히 다 입수를 하고요. 또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68개의 소득재산 정보. 이거는 어떤 것들인지 아예 68개가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 보도자료 내용에 보면. 근데 여기 아무리 이걸 살펴보아도 카드 회사에서 카드 내역을 보겠다. 아니면 공공기관인 한전을 통해서 전기요금 사용량을 보겠다. 가스 회사를 통해서 가스 요금 사용량을 보겠다. 이런 내용, 그런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뭐 산재보험은 실업급여를 얼마 받았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당연히 봐야 되고 여기 실업급여. 그 다음에 사학연금에서 뭐 퇴직하신 분들, 국방부 군인 퇴직,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자동차가 등록돼 있는지, 전월세 등록한 게 있는지, 뭐 공동주택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금융기관이 여기에 이제 아까 말했던 141개 정도의 금융기관이 전부 다 들어가는데 금융기관에서 보는 정보도 이렇게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요구불 예금, 입출금 통장이라고 하죠. 3개월 평균 금액을 확인하고요. 저축성 예금, 뭐 목돈을 예치해 놓는 예적금 이런 거는 잔액을 확인하고요. 증권거래, 주식, 펀드, 뭐 출자금 이거는 최종 시세가액, 가장 마지막에 얼마였는지 확인하고 채권은 액면가, 예수금은 잔액, 보험에 대해서는 만약에 오늘 당장 해약을 했을 때 돌려받게 되는 해약시 환급금, 그 다음에 연금보험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해약시 환급금, 그 다음에 내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게 있다면 1년 이내의 보험금. 자, 이게 바로 금융기록에 대한 전체입니다. 그 어디에도 카드 사용 내역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정보에도 뭐 국세청도 있고 농축산부도 있고 농어촌 공사도 있지만 한전, 전기 사용 내역을 조회해야 되는 한전도 없고요. 가스개발공사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뭐 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한다느니 한 전기 사용 내역을 기준으로 실거주를 확인한다니 그런 내용은 조사 근거엔 없으니까 그거는 좀 잘못된 정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거 확인 조사는 1년에 2회 매년 알아서 진행이 되는 거고 조사 주체는 여러분의 시청, 군청, 구청입니다. 그래서 4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 이렇게 보통 1년에 두 번을 하고요. 이 공적 자료라고 하는 게 방금 제가 쭉 보여드렸던 이 표에 나온 거
이게 바로 공적 자료이죠. 각 공공기관이라든지 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 그래서 뭐 1년에 1회 하는 곳들도 있고 근로능력 평가는 반기별 뭐 1회를 한다든지 조건부가 유예자는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어떤 걸 조사하는지는 이미 매년 1년에 2회 올 4월에도 똑같이 했기 때문에 그때랑 지금이랑 내가 소득도 달라진 게 없고 재산도 달라진 게 없다. 그렇다면 결과는 같습니다. 뭐 확인 조사를 한다 해서 갑자기 수급자가 탈락되거나 그런 분들 뭐 종종 당연하게도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 늘었다. 아니면 자녀가 결혼을 해서 아들 한 명만 있었는데 며느리의 소득이 추가됐다. 이런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 확인 조사 때 수급자의 변동 내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분의 실제 생활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전기라든지 카드 쓴 내역을 보지는 않고 입출금 내역을 보자고 하는 경우도 잔액이 늘었을 때 이럴 때만 종종 확인을 하지 잔액, 통장은 잔고를 확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보시면 통장에 대해서는 평균 잔액, 계좌 잔액 이런 걸 보지 입출금 내역을 즉시 요구하거나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의심이 들면 그때 가서는 요구를 당연히 할 수 있고요. 거긴 조사를 당연히 성실히 응해야 되는 수급자의 책임 의무도 있는 거죠. 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또 다른 유용한 정보 있을 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